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른 정당의 창당식이 열렸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와 사무총장도 모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옮겨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불출마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불출마했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당직자들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당의 기호가 적힌 옷이나 소품까지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용 버스나 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다른 정당을 홍보하는 건 안 되지만 두 정당을 동시에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물까지는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태정당에서 지명해도 되냐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특정 후보의 공천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달 3일 출범을 앞둔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역시 후보 명부 작성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연합정당이 법적 권한을 갖고 하게 되는 일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이 현실화하자 소수야당들은 의석절도를 위한 특수목적 범죄, 위헌정당, 괴뢰정당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성정당이 아니라 종속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각각 113일, 72일 만에 문을 닫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은 정부 보조금 2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비례위성정당인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됩니다. 새 정당은 공동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30번까지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민사회 공개 모집을 통한 국민 후보 4명을 비롯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 민주당이 20명을 추천합니다. 후보자 명부의 1번을 국민 후보에 배정하고 그 뒤는 번갈아 가면서 배치한다는 원칙입니다. 상호 호혜 원칙하에 번갈아 가면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연합정당이 법적 권한을 갖고 하게 되는 일입니다. 당선 예상 순번안에는 민주당과 소수정당 추천 후보들이 절반가량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끼리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 원칙도 결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절대 열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진보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 계층의 지지세가 강한 울산 북구를 진보당에 양보했습니다.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예비후보들은 당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출범시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위성정당 대표로 파견된 한선교 의원이 자의적 공천으로 파동을 일으킨 바 있어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 모두 이번에도 위성정당의 의원들을 대거 파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총선에서 유권자 한 사람은 2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 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국회 전체 의석은 300석,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을 뺀 비례의석은 47석뿐입니다. 8년 전 총선까지 시행됐던 병립형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이 47석을 배분합니다. 정당 투표율은 거대 정당이 높게 가져가 왔던 만큼 이미 지역구를 싹쓸이한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도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에게도 의회 진출의 기회를 주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10%를 득표했다고 치면 병립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10%니까 4.7명, 4석에서 5석입니다. 반면 연동형은 전체 의석수 300석의 10%를 보장하니 비례의원 30석을 갖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시행될 준연동형은 절반만 연동해서 30석 절반인 15석만 채워주자는 겁니다. 소수정당은 병립형 4석에서 5석 대 준연동형 15석,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실제 적용에선 결과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운 소수정당도 원내에 진입할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거대 정당들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준연동형으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두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표를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위성정당 불가피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며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그런 차원에서 또 준위성정당을 사실은 그때도 만들었던 거죠. 바로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른바 조국, 송영길 신당 등의 참여 여부도 관건입니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운동권 세력의 의회 진출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과의 청산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까지 정해둔 위성정당은 조만간 출범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